네, 봄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다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과정에서 꽃샘추위도 한번 찾아온다고 하고요. 오늘 진눈깨비도 내렸었죠. 연예계에도 아직 봄이 찾아오기 전에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안재모 씨, 새신랑인데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예, 결혼한 지 2달 만에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으니 뭐 액땜이라고 밖에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27일 새벽 1시경 서울 청담동 소재의 안재모의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안재모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항 촬영을 위해서 경북 문경에 있었는데요. 안재모는 22일부터 26일까지 문경에서 머물고 있다가 27일 새벽에 귀가했는데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인데요.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재모가 촬영으로 집을 비운 사이 부인 이다은 씨는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침 임신 3개월째이기에 조심도 해야 했고요. 범인이 빈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범인과 부닥쳤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인은 안재모가 이다은 씨에게 결혼할 때 선물한 반지, 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폐물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재모는 반지만이라도 돌려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듣고 있자니 제가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액땜이라고밖에 정말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예, 경찰은 안재모가 직접 수사를 요청하자 주택가 CCTV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모의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탐문 수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사건 발생 장소가 평소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법을 갖고 있는 범인이 행동 반경을 넓힌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또 그다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조성모 씨가 지금 소속사와 갈등에 있다고요? 예, 소속사인 S플러스가 조성모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성모 씨가 맞고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S플러스는 조성모가 국내에서 3장, 일본에서 3장의 앨범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모는 S플러스에서 지금까지 4차례의 행사와 2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S플러스 측은 2009년에 계약금 10억 원의 조성모와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5월 출발 드림팀 시즌2에서 골정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조성모 씨는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협박과 또 폭행을 했다고 밝혔어요.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죠? 예, 조성모 측은 계약이 완료된 지난해 1월부터 소속사 대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밝혔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및 앨범 준비, 그리고 방송 활동 중에도 협박과 무리한 요구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소속사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팬미팅과 일본 공연 등의 특전을 기재해 일본 내 조성모의 신뢰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과 관련된 일들은 조성모 측이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 좀 꽤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조성모 측은 소속사가 일본 팬클럽에서 연회비를 받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였으면서도 허술한 홈페이지 구성과 관리 소홀로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 팬미팅에 김치공장과 면세점 쇼핑 등의 일정을 추구하고 옥션으로 소속사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1인당 3만 원씩을 받고 네. 녹차를 파는 등 13년간 아티스트로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글자 그대로 악덕 관광 패키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또한 조성모 측은 소속사와의 갈등 원인에 대해 일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류 이벤트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회비를 받고도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했고 그에 따라서 팬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팬미팅과 일본 공연 등을 시행을 하면서 신뢰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 회사 대표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OST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으면서도 가청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소속사 주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 인격 모독 등이나 이런 폭행 등 같은 것은
없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다를 일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조성모가 연락을 두절한 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S플래스 같은 경우는 네. 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강지환과 전속 계약을 맺어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일단 S플래스 회사라는 회사 자체가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인바운딩 회사를 모체로 한류 스타를 영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성모가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게 뭐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강지환 역시 비슷한 경우고요. 여기에 또 WS501의 김영중도 역시 네. 소속이 돼 있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걸그룹 SES 출신인 바다와 슈가 연달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예, 바다가 모친상을 당한 데 이어서 슈가 바로 부친상을 당해서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지난달 19일이죠. 카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1년여 동안 폐암투병 중이었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바다의 갑작스러운 모친상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슈가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특히 슈의 부친은 바다의 모친상의 조문을 가던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슈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인 지병 때문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때문인지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동료들의 연이은 비보에 유진의 마음고생도 역시 심했을 것 같아요. 예, 유진은 바다 어머니 발인까지 참석을 하면서 밤새 바다를 위로했는데요. 슈의 안타까운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슈의 아버지 빈소가 광주였기에 숨을 돌리고 바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다와 슈의 슬픔을 주위에서 덜어주려 하는 만큼 빨리 딛고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봄이 오는 과정에서 겨울은 막바지 심수를 한두 번쯤 부리기 마련이죠. 완연한 봄이 어서 연예계에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